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김영강님의 단편소설 그 남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누구나 아름다운 시절이 있고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짝사랑 이야기라서 그런지 주인공 감정선을 따라 단숨에 읽게 되는 소설입니다. 문학작품은 때론 우리를 청춘 시절로 안내하기도 하지요. 나이는 들었어도 마음은 이팔 청춘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럴 때 그 충만감을 채워주는 것 또한 문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우리네 인생길의 영원한 동반자라고 하나 봅니다. 상상 속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명히 그 남자였다. 무심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미희는 화면에 비친 한 남자의 얼굴에 시선이 끌렸다. 이곳 로스앤젤레스의 한국 방송에서 병원 선전이 방영되고 있었는데 새로 설립된 메디컬 그룹의 의사들에 그가 끼어 있었다. 옛날보다는 좀 살이 붙은 듯 했으나 그 남자임이 틀림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신기하게도 옛날 모습이 뚜렷이 떠올라 그를 금세 알아봤다. 그 남자는 신경정신과 의사였다. 어느 날부터인가 거의 매일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치는 한 남자가 있었다. 키가 훌쩍하니 큰 미남형의 남자였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A의대 배지를 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의젓해 학생 같지가 않고 퍽 어른스러워 보였다. 땅딸막한 남자들이 많았던 그 당시에 훤칠한 그의 모습이 미희 눈에 뜨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대체로 그는 미희보다 먼저 와 정류장에 서 있다가 그녀가 나타나면 버스에 몸을 싣곤 했다. 혹시 저 남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미희는 불이 나게 그의 뒤를 따라 버스에 올랐었다. 안 보는 척 하면서도 그녀의 신경은 온통 그를 향해 팽팽하게 곤두섰고 그의 시선이 자신의 뒤통수에 꽂혀 있는 것 같아 부동자세로 꼼짝 않고 서 있다 보면 다리가 뻣뻣해져 쥐가 날 정도였다. 그러나 그 남자는 미희에게 한마디 말도 걸어온 적이 없었다. 콩나물 시루 같은 빽빽한 버스 속에서 서로 몸을 부대낄 때도 있었으나 그는 미희의 존재를 의식도 못하는 듯 창밖만 내다보며 천장의 손잡이를 꽉 잡고 나무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그녀를 위해 좁은 공간이나마 배려를 해주는 그런 일도 전혀 없었다. 옆에 섰던 그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할 수가 없어 사람들 속을 비집고 그 남자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몸을 피하곤 했다. 그러면서 미희는 그를 찾아 두리번거렸고 그가 안 보일 때는 그를 기다리는 버릇이 생겼다. 매일 아침 일찌감치 일어났고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도 길어졌다. 대학 입학 후부터 미팅이다 뭐다 하여 남자들을 만날 기회가 덜어 있었고 그녀 곁에서 서성거리는 남자들도 많았다. 또 적극성을 띠고 달려드는 남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선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를 몇 번 본 다음부터는 생전 처음 보는 야릇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 말도 안 해본 생판 모르는 남자인데 겉모습만 보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이런 감정이 무엇을 뜻한단 말인가?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일까? 사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느니 부모를 버리느니 또 왕관을 버리느니 하는 것을 미친 짓으로 단정했었고 첫눈에 반한다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해버린 미희였다. 지금 내가 끈끈한 감정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친 짓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미희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져 자신의 감정을 사기려고 애쓰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리라 믿었지만 마음은 진정이 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그 남자의 비중은 커져만 갔다. 가슴속 불빛 하나 그를 향해 밝혀놓고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고 뒤척였는지 모른다. 그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거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된 상상의 날에는 밤새도록 온 하늘을 날며 접힐 줄을 몰랐다. 그가 꼭 껴안아 주는 장면까지 연출을 하고 나면 미희는 그만 토할 길 없는 시커먼 돌멩이 하나를 삼켜버린 듯한 무거움에 가슴이 짓눌리곤 했다. 바람이 몹시 부는 어느 날이었다. 그 남자가 보이지 않아 한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그만 다음 버스를 타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택시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추었다. 이미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뒷좌석에 한 자리가 비어 있었다. 마침 시간도 급해 학교 앞까지 합승을 한다기에 반가워서 얼른 택시에 올랐다. 그런데 바로 옆자리에 그 남자가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쿵쿵 하고 가슴 뛰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려왔다. 마음과는 반대 방향인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 되도록이면 그와 떨어져 앉으려고 문짝까지 엉덩이를 바짝 당기며 몸을 오그렸다. 갑자기 그의 숨소리가 옆구리를 통해 들려왔다. 건드리면 툭 터져버릴 것만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전신을 휩싸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을 떨며 숨소리를 죽이는데 그 소리는 몸속에서 뜨거운 불덩어리가 되어 핏줄을 타고 마구 돌아다녔다. 그를 향한 뒷목덜미가 뜨끈뜨끈해지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냥 중간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 그는 미희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계속 책을 읽고 있었다. 택시는 질식할 듯한 침묵의 무게에 눌려 비틀거리며 달렸다. 갑자기 요란한 진동 소리와 함께 미희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산더미만한 트럭이 뒤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것이다. 시커먼 절벽의 아가리가 그 남자와 미희를 집어삼켜 버렸다. 밑바닥이 보이지도 않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면서 그 남자는 피를 흘리고 있는 미희를 꼭 껴안고 있었다. 눈을 뜨니 병원이었다. 그 남자는 침대에 걸터앉아 깊은 물속처럼 차분하고 평화스러운 표정으로 미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며 온 천하를 다 얻은 듯한 행복감에 전신이 녹아드는 것 같았다. 일어나 앉으려고 몸을 일으키는데 그 남자가 얼른 미희의 상체를 안다시피 하면서 그냥 누워있으라고 만류했다. 온몸이 감전된 듯 찌르르 전류가 흘렀다. 슬픔인지 기쁨인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후끈한 덩어리를 겨우 삼켰다. 가슴이 뛰었다. 그와의 끈이 드디어 연결된 것이다. 이제 정신이 드세요. 많이 다치지는 않았으니까 오늘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남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미희의 귀를 간지렸다. 온몸이 오싹오싹 오그라들며 안으로 도르르 말리고 있었다. 그녀도 무슨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입을 열었다. 근데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저는 이렇게 말짱해요. 그 남자는 일어서서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서 있는 모습이 참 멋있었다. 순간 심한 열등감이 바람처럼 휘몰아치며 그녀를 덮쳤다. 꿈이었다. 허무했다. 그 남자와
한마디 말도 나누지 못하고 미희는 졸업을 했다. 이제는 매일 그 시간에 버스를 타야 할 일이 없어진 것이다. 허나 발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류장을 향하곤 했다. 미친 짓이라고 수없이 채찍질하면서도 그 버릇을 고칠 수가 없었다. 아무에게도 내색을 못한 채 가슴에 갈피해 말 못할 사연을 간직하고 그녀는 앓고 있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처절한 노력을 하여 얻은 결론은 서울을 떠나는 것이었는데 마침 그때 운 좋게도 기다리고 있던 교사 발령이 떨어졌다. 대전에 있는 여학교였다. 곧바로 이사를 하고 수학선생으로 일에 전념하면서 학생들과 더불어 사는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니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차츰차츰 정리가 되어갔다. 생각만 해도 온몸이 시려오던 그 남자의 모습이 마치 오래되어 빛바랜 소설책 속의 주인공처럼 담담하게 떠오르게 되기까지에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또한 그 가슴앓이가 이성을 향해 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부끄럽게만 여겨져 혹시 누구에라도 들킬까봐 꽁꽁 싸매놓았던 비밀 보따리를 이제는 풀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추억을 가져본 것이 인생의 좋은 경험 같기도 했다. 주체할 수조차 없는 애절한 마음을 간직하고도 눈 한 번 제대로 못 맞춘 채 그 남자가 다가와 주기만을 수없이 상상하며 애를 태운 자신이 바보 같아 쓴웃음이 일기도 했다. 그 후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정말 우연하게도 미희는 그 남자를 텔레비전에서 본 것이다. 이상하리만치 담담한 기분이었다. 미희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스쳤다. 역시 의사인 그녀의 남편도 곁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어마, 저 의사 내가 아는 사람인데 옛날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남편에게 스스럼 없이 그 남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건만 왠지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그녀는 딴청을 부리며 하나마나 한 말을 꺼냈다. 올림픽가에 또 한국 병원이 생겼네. 어릴 때 미국에 와 미국 사람들 속에서만 살아온 남편은 한국 사회에 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다. 부모님의 철저한 가정교육에 의해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에서 근무한 적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과는 연관없이 지내고 또 관심도 두지 않는다. 미희는 그 남자를 염두에 두고 계속 말을 이었다. 혹시 저 중에서 아는 의사 없어요? 남편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조덕팔이었다. 갑자기 웃음이 쿡 터져 나오려고 해 입을 꼭 다물고 겨우 참았다. 생김새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촌스러운 이름 때문만은 아니다. 남편 몰래 그 남자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자신이 가소로웠기 때문이다. 병원 선전은 텔레비전 전파를 타고 매일 흘러나왔고 신문에도 그 남자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경력도 거창했다. A의대 졸업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다. 미국에 온 연도를 보고 미희는 그와 참 묘한 인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도 그 해에 미국에 왔기 때문이다. 그 병원에 한번 가볼까 말까 하고 망설이다가 한 번은 꼭 만나봐야겠다고 결론을 내린 며칠 후 그녀는 꽤 오랫동안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자연스러운 화장으로 20대의 모습을 살리려고 하니 더 시간이 걸렸다. 립스틱을 2번이나 지우고 다시 연하게 칠했다. 옷은 약간 화려한 것으로 골라 입었다. 까만 바탕에 노란 꽃무늬가 있는 실크 원피스다. 목 부분이 약간 패여 그녀의 하얗고 긴 목덜미를 한층 돋보이게 하는 옷이다.
핸드백과 구두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까만 가죽의 노란 장식이 진짜 골드를 연상케 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것을 골라 옷과 조화를 시켰다. 그녀 자신이 봐도 화려하면서도 귀티가 줄줄 흘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 더 뒤돌아볼 만한 자태였다. 40이 넘었으나 20대의 날씬한 몸매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얼굴도 옛날 그대로 미인이고 거기다 성숙미까지 곁들여져 있는 미희다. 자아도취에 빠지고 보니 이제 그 남자가 자기 때문에 속을 앓게 되는 현실이 슬슬 전개되었다. 그는 나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20년 전에 버스 안에서 거의 매일 만났던 그 여학생이잖아. 하고 눈이 희둥그레지겠지? 그리고 분명히 물을 것이다. 대학 다닐 때 혹시 신당동 살지 않았나요? 하고 물론 결혼은 했겠지. 와이프가 나랑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아닐 거야. 아마도 펑퍼짐한 체격에 후줄근한 얼굴을 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와이프랑 너무 다른 나를 보고는 깜짝 놀라겠지. 혹시 독신일지도 몰라. 그러면 스토리는 더 멋지게 진행이 되겠지. 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니 미희는 아주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신경정신과에 갈 만한 별 증상이 없는 미희는 병명을 만들어 불안, 초조 등등 우울증 증세를 갖다 붙이기로 했다. 사실 요즘은 괜히 허전해 허무한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하다. 종합병원이라고 거창하게 선전을 한 것에 비해선 자그마한 2층 건물에 파킹장도 그리 넓지가 않았다. 새로 단장한 건물이라 바깥 모양은 산뜻했으나 그의 병원 대기실은 실내 장식이 아직 덜 됐는지 밝은 분위기로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켜 줘야 할 정신과 대기실 같지가 않았다. 기다리는 환자도 아무도 없었다. 폐교를 해버린 텅 빈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선 듯한 썰렁한 느낌이 들었다. 미희의 모습이 실내 분위기와는 너무 대조적이어서 눈에 확 뜨인 탓인지 간호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맞이했다. 그 남자는 몸이 조금 부른 듯 했으나 크게 변한 곳은 없었다. 그런데도 미희는 옛날의 그 남자가 아닌 완전히 딴 남자를 보는 기분이었다. 너무나 담담했다. 이 남자 때문에 그렇게도 가슴을 앓았단 말인가? 미희는 실실 웃음이 나왔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면서 그 남자도 따라 웃었다. 한때 바라만 보며 가슴을 태우던 남자를 20여 년 만에 이렇게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좋은 일이라면 좋은 일이다. 그녀는 웃음을 거두고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 남자로부터 미희가 꼭 들어야 할 말이 있기 때문이다.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습니다. 대학 다닐 때 혹시 신당동 살지 않았습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자주 만났던 것 같은데. 맞죠? 꼭 이렇게 물으리라 생각을 하고 미희는 이미 대답까지 준비를 하고 왔다. 그 대답은 신당동에 살기는 했으나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는 것이다. 그리고 봤을지는 모르지만 세월에 씻겨 아마 기억에 없나 보다 하고 조금은 여운을 남길 참이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미희를 생판 처음 보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다.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계획했던 줄거리가 완전히 어긋났다. 몇 달 동안이나 거의 매일 만났는데 이렇게 몰라볼 수가? 내가 그렇게도 변했나? 내가 제일 변하지 않아 학교 때 모습 그대로라고 다들 그러는데. 더구나 미희는 어디다 갖다 놔도 눈에 띄는 날씬하고 예쁜 여대생이 아니었던가.
반짝하고 다가올 사건을 꿈꾸며 홀로 상상의 나래를 펴본 것이 가소로웠다. 소리 없이 실실 흘리던 웃음이 갑자기 밖으로 터져 나오려고 했다. 소리를 내어 막 웃고 싶었다. 입을 꼭 다물고 참고 있자니 숨까지 막히는 듯 했다. 큰 소리로 한바탕 웃어버렸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다. 목구멍이 간질간질 하더니 소리가 치밀면서 입술을 박차고 나왔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녀는 그만 깔깔대고 말았다. 큰 소리로 하늘 높이 웃어젖혔다. 가슴의 갈피 사이에 끼어 보이지 않던 먼지들까지도 훌훌 날아서 그에게로 다 묻어갔다. 죄송해요. 자꾸 웃어서. 실은 어제 친구한테서 너무 우스운 얘기를 들었거든요. 미희는 얘기를 둘러댔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저도 한번 들어봅시다. 웃는 것이 우는 것보다야 훨씬 낫잖아요. 아, 이 남자가 나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이야기를 유도하고 있구나. 정신병원에 왔으니 오늘 하루만 미친 여자가 되자. 앞으로 다시 볼 일도 없는데 뭐 어때? 그 남자의 눈에 완전히 미친 여자로 비치고 있을 자신을 생각하니 또 웃음이 나왔다. 미희는 미친 척하고 외설스러운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하고 망설이다가 차마 그렇게까지 미친 여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에요. 그 얘기는 선생님한테 할 수 없어요. 여자들끼리 하는 그런 얘기니까요. 그래요? 그래도 듣고 싶은데요. 그는 미소를 띠고 흥미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거 증상이 심상치 않은데 분명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옛날에는 감히 마주 볼 수도 없었던 그의 눈에 미희는 그녀의 눈빛을 꽂았다. 그리고 그녀가 듣고 싶었던 말을 거꾸로 그에게 한번 물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그만두기로 했다. 기억도 못하는 사람을 아는 척 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본 것도 같은데 세월이 너무 흘러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그녀가 준비한 대답이 그대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서였다. 그러나 혹시 낯이 익다는 말을 할지도 모르니 희망을 갖고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했다. 선생님, 요즘 제가 좀 이상해요.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어떤 땐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훌러덩 떨어지면서 온몸의 알맹이가 다 빠져나가 버리는 듯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럴 때가 있기도 했다. 그리고 전화벨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요. 자꾸 허무해요. 뭐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걱정되는 일은 없는데 글쎄요. 남편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남자는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이 잠자코 있었다. 미희는 처음부터 말이 막히고 말았다. 문득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가만히 보아하니 이 남자의 입에서 낯이 익다는 말도 나오기는 글렀었다. 그는 분명 초면의 여자를 대하고 있는 것이었다. 미희는 20년 전에 그 남자, 바로 앞에 앉아있는 그를 남편으로 둔갑시켰다. 그렇게 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허무한 마음의 병명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딱 들어맞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옛날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실은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 혼자서만 짝사랑을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버스 정류장에서 자주 마주쳐 알게 되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속을 많이 태웠었어요. 미희는 혹시 무슨 표정의 변화라도 있나 싶어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으나
그는 덤덤하게 듣고 있을 뿐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그는 미희의 강렬한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얼마나 미쳤나 하고 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또 웃음이 터지는 것을 입술을 꼭 다물며 겨우 참았다. 몇 달을 거의 매일같이 마주쳤는데 남편은 계속 모른 체하며 말도 한 번 안 붙였어요. 하루는 합성 택시를 탔는데 바로 그 옆에 제가 앉게 됐었어요. 그리고 옆구리까지 닿았는데도 그는 계속 책만 읽으며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는 아무런 반응 없이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를 계속하라고 했다.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교통사고가 났지 뭐예요. 미희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 이야기를 잘도 꾸며대고 있었다. 뒤에서 큰 트럭이 택시를 들이받았었어요. 거기다가 또 살을 붙이니 자신이 생각해도 근사한 스토리 같아 미희는 무슨 연속극 작가나 된 것 같은 우쭐한 기분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제가 말도 못하고 애를 태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한 주 정도 병원 신세를 졌는데도 그는 저한테 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저 역시 관심이 없는 척 했는데 어머님들이 병원에서 만나 친해지시고 또 며느리감 사위감으로 딱 마음에 들어갔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2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도 늘 그런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 남편이 나를 버릴까봐 자꾸 불안해요. 계속 혼자만 떠들었기에 그 남자의 말을 듣고 싶어 잠깐 침묵했으나 그는 아무 대꾸가 없었다. 정신과 의사는 환자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첫째 임무라고 하니 또 계속 짓거렸다.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렇게 멋있던 남편이 아주 딴 사람으로 제 눈에 비쳤어요. 내가 저런 사람을 뭐 볼 게 있다고 그토록 마음을 졸였나 생각하니 참 허무하더라고요. 깜빡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말을 해놓고 보니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여자가 되어 있으니 이랬다 저랬다 해도 괜찮으리라고 위로를 했다. 너는 모르지? 지금 내가 바로 너한테 하는 소리야. 자기를 대놓고 하는 말인지는 꿈에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재미가 났다. 제 눈에 씌었던 커플들이 슬슬 벗겨진 모양이죠. 갑자기 그가 뜻밖의 질문을 했다. 결혼 전에 아내가 혼자서 자기를 짝사랑한 사실을 남편이 알고 있습니까? 미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잠깐 망설이다가 시침을 뚝 떼고 그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바로 그에게 하는 말이다. 아니요, 통 몰라요.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그는 대답은 않고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정확한 진단이 나와 무슨 처방을 내린 그런 얼굴이었다. 갑자기 장난기가 동해 그를 골려주고 싶었다. 실은요, 남편은 굉장히 바쁜 사람이거든요. 회사 일 때문에 출장이 잦아 저랑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인지 부부간의 대화가 끊긴 것 같아 더 허무해요. 그녀는 남편을 사업가로 변신을 시키면서 눈웃음을 쳤다. 그의 표정은 목석같이 덤덤했다. 각본에 없는 즉흥 연기를 하면서 남편에게 좀 미안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남편을 만났을 때 미희는 그 남자를 향해 느꼈던 그런 감정은 손톱만치도 없었다. 그냥 믿음직스러웠고 같이 있으면 항상 편안했다. 그때 남편은 서울에 있는 S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로 미국 시민권자였다. 곧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미국으로 들어가야 한다면서 지방끼리 안면이 있는 그의 이모가 귀찮을 정도로 어머니를 졸랐다. 의사라고 하기에 미희는 자신의 팔자인 의사와 무슨 인연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10년이나 되는 나이차와 미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어머니가 거절을 했으나 그의 이모는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한번 보기만 하라고 사정을 해 대전까지 내려온 남편을 미희는 처음 만났다. 남편은 맞선을 본 그 다음 날부터 거의 매일 대전까지 미희를 보러 왔었다. 그 몇 달 후에 그녀는 결혼을 하고 바로 미국에 왔으며 지금까지 별 불만 없이 잘 살아왔다. 국정교과서 같은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온 것이다. 사실 그녀는 공부를 계속하여 직장을 갖고 싶었지만 결혼하자마자 아들 셋을 연년생으로 낳아 그럴 엄두도 내질 못했다. 애들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다. 이제 애들도 다 대학생이 되어 동부로 떠났다. 머리 좋은 아이들이 셋 다 어린 나이에 명문대에 조기 입학을 해 너무 일찍 엄마 품을 떠나버려 그녀가 더 허전함을 느끼는지도 모른다. 해야 할 일거리들이 손에서 다 떠나버린 듯해 마음이 텅 빈 것 같았다. 남편이 차츰차츰 유명한 외과 의사가 되어가면서부터 그가 아내와 같이 할 시간이 많지 않아 더 허전했다. 남편이 너무 먼 곳에 있는 것 같아 바라만 보기에도 아득했다. 무료한 나날이었다. 뭔가 변화를 갖고 싶었다. 반짝하고 자극을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이 그리웠다. 그러던 중에 미희는 텔레비전에서 또 신문에서 그 남자를 본 것이다. 이 남자가 지금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마디 대꾸도 없이 저렇게 무덤덤하게 목석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일게다. 40대의 화려한 여자가 의사를 보자마자 웃음으로 꼬리를 흔들지 않았는가. 또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여운을 남기며 무한한 가능성을 미끼로 던지고 있지 않은가. 처음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미희는 좀 황당했다. 그러나 그가 정신에 이상이 있는 여자가 의사를 유혹한다고 생각할 것이니까 상관하지 않기로 했다. 한데 혹시 이 다음에 남편과 함께 어디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생각이 언뜻 들었다. 이 남자가 아는 체를 하고 자신을 훑어보며 말을 거는 상상을 하니 온몸이 오싹했다. 남편이 남자와 그녀 자신을 번갈아 보며 의아해할 표정을 떠올리니 더 불안해지며 세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했다. 어서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사로서 무슨 말을 할 만도 하건만 그는 미희의 기록 카드를 들여다보며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혹시 이 남자가 처음부터 나를 알아본 것이 아닐까? 정신과 의사이니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려고 잠자코 내 이야기만 들은 것이 아닐까? 실내의 고요함이 갑자기 무거운 침묵이 되어 그녀를 짓눌렀다. 더럭 겁이 났다. 이 남자에게서 단단히 망신을 당할 것 같고 남편과 아이들한테도 다 발각이 되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될 것 같았다.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며 불안한 마음에 점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무슨 말이든지 해 침묵을 깨고 싶어 별 생각 없이 한마디를 한 것이 또 옛날 얘기였다.
선생님, 말도 한마디 못 해본 사람을 먼 발치에서만 보고 그 사람 생각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것도 일종의 병이 아닌가요? 고개를 들고 미희를 쳐다보면서 드디어 그 남자가 입을 열었는데 그것은 그녀에게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였다. 곧 일어나야겠다던 결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실은 저도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여학생을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말도 한마디 못 걸어보고 저 혼자 짝사랑으로 끝났지만요. 미희는 가슴이 덜커덩 내려앉는 충격을 느꼈다. 나를 두고 하는 소리는 아니겠지? 바짝 호기심이 동해 왜 말도 한마디 못 걸어 봤느냐고 묻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미희의 심중을 읽기나 한 듯 그 남자는 잔잔하게 말을 이었다. 그 여학생이 어찌나 차가운지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발을 디딜 만한 빈틈이 조금도 안 보였어요. 선생님, 정말 바보시네요. 무슨 남자가 그렇게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때가 미국 오기 3년 전쯤이었으니까 이미 제 나이가 30이 넘었을 때였어요. 한데 그 여학생은 너무 외때 보였어요. 그러니까 더 멋쩍어서 용기를 못 냈나 봅니다. 미희는 재빨리 계산을 했다. 미국 오기 3년 전쯤이라 시기가 딱 들어맞았다. 그녀가 가슴을 앓던 바로 그 해였다. 그때 벌써 30이 넘었었단 말인가? 사실 그 당시에도 그는 대학생이라기보다는 좀 나이 들어 보이긴 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여학생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정류장에서 매일매일 기다렸으나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한동안은 절실한 마음이 들어 동네를 훑고 다니기도 하고 그 여학생이 다니는 학교 근처를 배회하기도 했지만 다 허사였어요. 미희는 그 여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녔는지 물어보려다 그만뒀다. 그 후부터는 제가 미국에 올 때까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어요. 그 시기는 미희가 대전에 있었던 바로 그 즈음이었다. 까맣게 잊은 줄 알았는데 미세스 박 얘기를 들으니 저도 옛날 생각이 나네요. 좋은 남자 만나 지금쯤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죠. 아이들도 한두 셋은 딸렸을 거고요. 그 남자가 씩 웃으며 미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꼭 자기를 두고 하는 소리 같아 그 시선을 마주 볼 수가 없었다. 불안이 다시 엄습해 오며 이제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어서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몰려왔다. 갑자기 사진 한 장이 머릿속을 꽉 메웠다. 문을 들어서면 바로 눈에 띄게 벽 중앙에 걸어놓은 커다란 가족사진. 40을 넘어 중년 여인이 되어버린 미희 자신이 중앙에 앉아있고 양옆에서 또 뒤에서 남편과 세 아들이 환히 웃으며 그녀를 호위하고 있는 사진이다. 아들들이 보고 싶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그 사진을 들여다보곤 했다. 바라만 보아도 흐뭇했다. 자신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남편의 눈길에서 사랑의 물결이 그녀 가슴으로 흘러들었다. 남편이 그녀에게서 멀리 있은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남편에게서 멀리 있었다는 깨달음이 언뜻 뇌리를 스쳤다. 미희가 정신과 의사 앞에 앉아 몽땅 거짓말을 신나게 늘어놓고 있는 사실을 남편이 안다면 그녀를 정말로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 미희도 자신이 어째 정상이 아닌 것 같아 혼란스러웠다. 미치지 않고서야 도무지 그럴 수 없다.
너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다. 갑자기 그 남자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탕 하고 얹어 놓으면서 아주 큰 소리로 말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미인은 깜짝 놀라 가슴이 덜커덩 내려앉는 충격을 느껴 몸을 움츠리는데 이어지는 그 본론에 그녀는 그만 까무러칠 뻔했다. 우선 남편 되시는 분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두 분께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미세스 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남편도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남편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상황은 그녀가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갈팡질팡하던 그녀는 무거운 둔기로 한 대 꽝 얻어맞고서야 제정신이 슬슬 들기 시작했다. 전 오늘 선생님을 찾아뵌 것도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병에 걸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신병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고약한 병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직접 정신과 의사를 찾아온 것은 이미 병이 깊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미세스 박의 심리 상태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잘못하다가는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살아야 돼요. 그는 미희를 우울증 환자는커녕 완전한 정신병 환자로 판정을 내렸다. 서둘러 병원 문을 나서는데 그가 따라 나오는 것 같아 마음이 급했다. 미희는 재빨리 차머리를 돌렸다. 괜히 그 남자를 찾아갔구나. 내가 미쳤지. 미쳤어. 그 남자 앞에서 소설을 써가며 연극을 한 것은 정말 미친 짓이었다. 기록 카드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긴 것이 후회의 막심이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벌벌 떨렸다. 이 사실을 남편이 알면 어쩌지? 어쩌지? 설마 이혼하자 그러지는 않겠지? 그래도 애들은 날 버리지는 않을 거야. 우울증 환자 흉내를 내려다가 미희는 그만 진짜 우울증 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학창시절 상상 속에 그리워만 하던 남학생을 만났지만 실망감만 안고 돌아왔네요. 하지만 그 상상이 결코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구나 하는 대목에서 살짝 긴장감이 고조되기는 했지만 다시금 현실을 자각할 수밖에 없는 주인공. 그러고 보면 젊은 날의 사랑은 참 많이 서툴기만 하지요. 그래서 더더욱 못다 이룬 사랑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 그리움 등을 갖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탄탄한 문장 구성이 돋보이는 소설 그 남자. 한동안 그 여운이 남아돌 듯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